한국 새 정권은 신형 변종 박쥐, 여전히 여론 지배하는 반일 근성. 친일이라는 평가를 받는 새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일방적 기대를 담은 보도를 쏟아내던 일본 미디어들이 새 정권이 출범하자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도를 보면 마치 일본이 갑이고 한국은 을이라는 인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우리나라 일부 정치 집단이 자초한 것이어서 일본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5월 13일 석간후지라는 매체 한국 새 정권은 신형 변종 박쥐, 선거시 공약을 잇따라 후퇴, 강요 후보가 독도의 권익 학대 언급, 여전히 여론 지배하는 반일 근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윤석열 새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윤 씨는 취임 선서 후 자유와 번영이 꽃피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한다 등으로 연설했다. 방한한 하야시 요시마사 예상과도 회담했다. 5년 만의 보수 정권으로 문재인 전 정권 시절의 외교정책 전환이 주목되지만 한국의 반일 여론은 심상치 않다. 윤 새 정권의 강요 후보에도 불법 점거한 독도의 권익 학대를 언급한 인물이 존재한다. 미중 양국에 끼어 잇따라 후퇴하는 대선 때의 공약, 저널리스트인 무로타니 카츠미 씨는 신형 변종 박쥐 정권이라고 갈파했다. 대선에서 2개월 비로소 윤 정권이 발족했다. 그러나 2달 사이에 서방국가 중 한 나라임을 과시하는 공약은 잇따라 이축되거나 소멸되었다. 특히 대일 관계에서는 안방과 같은 반일 여론을 등에 업은 문파 의원의 추궁에 강요 후보들이 몰렸다. 문 정권은 종북 친중 지향이면서 서방 진영에 있는 박쥐였다. 윤 정권은 친미이면서도 한일 군사 제휴를 거절하고 레드팀에 대한 아첨도 계속하는 신형 변종 박쥐가 될 것이다. 일본은 절대 악이니까 일본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입에 담아서도 안 된다. 판타지 사학과 제멋대로인 음모론에 의거한 반일 근성이 한국의 표면적인 여론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한국 제도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로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받는다. 국회 의석의 3분의 2는 문파가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분의 1인 보수파도 반일 안반 여론에 저항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에 적극 검토라고 응했다. 추궁 회피 때문이라고 해도 이승만 라인의 재설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놀라운 망언이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는다고도 명언했다. 윤 씨가 선거 기간 중에 말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는 문제없다는 견해는 어느새 사라졌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무역 장벽의 철폐를 내세우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 윤 정권의 여당은 한일 통화수합부 협정의 재체결도 주장하고 있다. 왜 한일 통화수합부는 종료했는가? 그들이 배우는 판타지 사학에는 현대사 부문이 누락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이승만 라인을 재설정하고 한일 통화수합부를 재체결하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이익뿐이다.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되는 것이 한국인이 말하는 한일 관계 개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으로 일치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윤 씨는 4월 초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한미일 동맹에도 심각한 약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5월 외교부 장관 후보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합의에 대해 공식 합의라는 인식을 확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위해 같이 노력을 이라고 말했다. 동합의에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되고 있다.
윤 정권으로서는 문제를 되짚어 한일이 함께 추가 조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는 자위대와의 전투훈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씨는 대선 기간 중 미군의 사드 증설을 말하고 있었지만 5월에 들어서자 외교부 장관 후보가 증설에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리고 새 정권의 공약집에서 사드 증설은 사라졌다. 중국은 정말 싫다. 하지만 무서우니까 비위를 맞추어야겠다. 라는 옛 종주국에 대한 감정, 그리고 안반 같은 반일 근성이 윤 정권의 애교를 계속 규제한다. 이래서는 윤 정권이 5년에 걸쳐 반일 안반의 일각이라도 무너뜨린다면 좋아 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새 정권이 반일을 관철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 일본도 그렇게 언제까지나 만만하지 않다. 문 정권과는 다르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다음 댓글입니다. 반일 세력이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상 새 대통령이 아무리 미래지향 관계 개선이라고 외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일본은 달콤한 말에 이끌려 현안 문제를 뒤로 미루고 경제나 통화 스와프를 비롯해 일본을 용인하게 해서는 안 되며 법치국으로서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독도 반환을 최저 조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연한 방침을 보여야 합니다. 대북에 관해서 미국의 압력도 있겠지만 영토 문제만은 양보할 수 없는 일선. 안 된다면 한국을 무시해야 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므로 좀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반일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 국민의 절반이 넘는 노비를 해방해 주었는데. 다음 댓글입니다. 이 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반일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반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매스컴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대화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대화를 하면 한국은 일본이 양보하는 것이 전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을 어떻게 돌려줄지에 따라 상대하면 일본의 국익을 잃게 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 기사와 같은 나라입니다. 반일이 이 나라의 유일무이한 즐거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도 뭔가 곤란해지면 즉시 반일로 돌아설 것이 뻔합니다. 이상입니다.